안녕하십니까.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의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매번 시작하는데 정말 변동성이 네. 정말 큰 장이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 이슈들을 우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월 초반에 뭐 첫 번째로는 좀 고용 지표와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호조가 되어서 네, 맞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가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시작된 저희 미국발 은행 위기. 이제 월 중후반이었죠. 이제 FOMC 정례회의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뭐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은행 위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선호 심리가 살짝 회복되며 마무리되는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수성님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벤트 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월간 이벤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7일 날 미국 이제 3월 고용이 있고 그 다음 주 12일 날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3월 소비자 물가도 주목할 부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 되면은 이번 달에는 또 미국하고 유로 이런 통화 정책 회의가 별로 없어요. 네. 한국은행이 4월 10일 날또 BOK 금리 결정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로 뭐 일본도 월 말에 있고 그래서 이제 주목할 통화 정책은 없지만 또 월 중순에 이제 중국의 성장률부터 이제 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결과를 또 확인하는 거죠. 18일 날 중국의 1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25일 날 한국 성장률, 네. 그다음에 27일 날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1분기 동안의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니면 좋아졌는지를 이제 결과를 확인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바로 5월 1일 날 또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은행 얘기는 약간 내려가겠지만 네. 또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그에 따른 경제 지표에 대한 성적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긴축 경로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달에는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이제 배당금 지급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배당금 역송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과거 최근 5년 동안 보더라도 달러 환율이 4월과 5월은 비교적 전월 대비 좀 오릅니다. 0.5, 0.6 정도. 네. 그러니까 노름폭 크지 않은데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배당금 역송금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는 이 배당금 역송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아마 환율 외환시장, 그러니까 영내 외환시장에서는 이 달러 수요가 오히려 공급보다 좀 많은 계절이다. 그래서 이 환율 상승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율을 얘기할 때 좀 각국의 상황을 좀 저는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미국과 중국, 한국의 이제 좀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부터 좀 보면은 일단 SVB 파산이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이 유동성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죠. 네. 은행의 대차대조표 보면은 그동안에 작년 5월부터 긴축으로 인해서 3월 달에만 4천억 달러 이상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긴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긴축이 끝나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얘기를 네, 하죠. 다시 완화가 시작되는 네. 거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이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이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하는 게 이중적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적 네, 조치.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풀지만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네. 그렇지만은 금리 기조는 그대로 높게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낮지 않다라는 거. 네, 아직 높잖아요. 여전히 높죠. 5%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네. 5.4%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랑 근원 소비자 물가가 거의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국의 약간 물가라는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체보다는 근원을 얘기하니까 이 근원 물가가 높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간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을 안정을 위해서는 돈을 풀지만 긴축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3월 FOMC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미국 연준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월 달에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주목할 부분은 연준은 분명히 이중적 조치를 갈 거기 때문에 이 달러 상단도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네. 우리나라 경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은행 때문에 좀 음. 문제가 좀 있었다면 중국은 그나마 좀 기대하는 부분들 그렇죠.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가장 우리가 보통 경제지표 얘기할 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PMI 지수, 네, 구매관리자 맞아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선행성이 있습니다. 경제 선행성. 네. 그런데 보면은 중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나 아니면 차이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소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PMI 지수가 있는데 두 지수 모두 기준치 50을 연초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좋아진다. 가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소비나 뭐 이런 소매 판매, 뭐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지겠다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면 네. 이제 봉쇄가 해제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시차를 두고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달 4월 달 같은 경우 중국 경제 지표, 그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나 아니면 중국의 이제 소비 지표들, 주택 지표들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중국의 최근에 이제 위안화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4월 달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위안화 강세 그리고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 위안화도 강세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달러도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친다면 원화가 좀 강세여야 될 것 같은데 좀 원화는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유독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까지 보면은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에 무역 수지 적자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 수출도 부진한데 이 수출 부진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대중고 수출이 전년비 감소세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직은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런 이제 양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한 25%,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네네네. 수출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전년 동월 대비로 거의 한 45%,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그 다음에 반도체에는 수출이 안 좋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네. 거기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은 또 배당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지 않냐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재고가 소진될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시차를 두고 중국도 이제 수입 수요에 나서지 않겠냐, 소비가 좀 돌면은 네. 그 시점이 대략 한 5월에서 6월 정도, 한 분기 정도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탈 요인들,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 4월 달에 또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역성금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아마 역내에서의 달러 수요, 공급은 수요가 그나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환율이 못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월 전망 좀 어떻게 되실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3월 말까지도 계속 1,300원 정도에서 머물러 맞아요. 있어요. 네. 예, 달러보다도.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는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긍정적. 같아요. 예, 네. 금리도 좀 내려왔고. 지금 달러 환율이 50일 이평선이 1,282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1,324원이거든요. 네. 100일 이평선이 1,294원인데 아마 4월 달에는 요 레인지 안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한 1,270원, 그 다음에 상단은 1,330원에서 평균 환율은 1,300원 정도에서 등락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4월 달이 지나고 5월 달 이제 FMC가 끝나고 또 6월 달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얘기들, 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면은 하반기에는 환율이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그래도 1,200원 이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에 환율이 좀 높고 5월, 6월부터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원화가 약세고 유로화는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1,4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두 개 다 이제 빗달아 통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만 조금 완화된다면 유로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단은 1,370원, 상단은 1,41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950원에서 99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4월의 월간 환율 전망 알아봤고요.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